8강입니다. 8강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왜 다시 정리를 하냐면은 결국 이 미분을 못하면은 뒤에 그래프도 당연히 그리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모든 문제 풀이의 마지막은 미분을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적분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로 이제 그래프도 만들고 또 거기에다 활용 최대치수도 구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적분도 넘어가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정리하자면은 필요한 부분은 함수별로 자 지수함수, 로그 함수 묶어서 미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쭉 한번 이 단어 이 함수들을 어떻게 미분하는지 좀 봐봐. 분수함수, 그래서 목수민법, 그 다음에 삼각함수. 특히 중요하죠. 삼각함수.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함수에 나올 때는 미리 어떻게 미분하는지 한번 좀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탄젠트 3승 x 미분 어떻게 해? 이런 것들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괜찮아요. 그럼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에 이제 다 합성함수 미분법 여러 가지 어떤 형태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분을 못하면 아예 문제를 못 푼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주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우리가 음함수 미분법을 하면서 순서를 잡아주는 겁니다. 뭐였냐면은 미분 변수의 자리였다. 그래서 아예 풀이 루틴 자체를 첫 번째는 너희들이 관계식을 구하는 거에 많은 에너지를 좀 드려야 돼요. 공을 좀 드려야 됩니다. 바로 주어지지 않아요. 또 저걸 쉽게 주는 문제들은 물론 난이도 조절을 하겠지만 오케이? 이거를 쉽게 안 줘요. 좀 이따 문제 풀어보면 알게요. 무슨 말인지. 그럼 두 번째는 F'A를 구하라고 할 때 덥석 얘를 물지 말고 반드시 이런 것들을 구해서 넘어가라. 이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그죠? 함수값을 구해놓고 미분계수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미분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값 구한다. 그러면 이제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이미 미분된 시기이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그런 순서를 좀 잘 지켜주면 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얘를 구한다. 이런 어떤 순서를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고 세 번째가 이제 미분할 때는 좀 집중을 해서 해야 된다. 미분해서 틀려버리면은 여기까지의 어떤 좋은 해석들이 다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분에 집중해서 해야 된다. 여기서 막 이제 꼬여버리면 안 돼. 오케이? 그런 과정에 오늘 첫 번째 이야기할 게 뭐냐면은 역함수 미분법도 지난 시간에 요거를 이제 얘기를 못하고 문제풀이만 한 것 같아요. 그죠? 상호함수 극한 풀이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얘기지만 역함수 미분법은 이제 순서 자체를 미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첫 번째가 바로 1대1 대응을 먼저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지? 미분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1대1 대응이니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은 증가하거나 감소 먼저 이 두 개로 나옵니다. 증가와 감소. 좀 더 엄밀하게 표현하자면은 단조 증가, 단조 감소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런 용어 자체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말 그대로 1대1 대응이 되면 증가하면은 계속 증가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F'A가 양수야. 그럼 전부 다 양수가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증가를 나타내는 거야. 오케이? 0이 되는 것도 괜찮고요. 자, 어쨌든 자 증가할 때와 감소할 때 나눈 이유를 한번 먼저 설명해보면은 이 기본적인 성질이 좀 달라요. 왜냐면 역함수에 대한 워딩이 F와 G의 관계가 F 인버스의 관계가 요거에 대한 대칭이죠. 그러다 보니까 증가함수는 Y는 X를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느낌으로 그래프들이 형성이 돼요. 근데 감소함수는 Y는 X를 역행하는. 그래서 Y는 X를 따라가는 그래프냐 반대로 Y는 X와 좀 움직임이 다르냐 요걸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fx가 이런 어떤 함수야. 증가함수면서 Y는 X를 만났어.
그럼 이런 점들이 바로 역함수하고의 교점이기도 하죠. 저거는 자명하죠. 만약에 fx가 y는 x랑 안 만나. 그럼 역함수랑도 안 만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 y는 x를 따라가게 되면 이런 교점의 어떤 성질들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 대신 다음 함수일 때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런 상황을 해볼게요. 이런 가함수 함수는 y는 x에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지? 역함수를 구해도 약간 여기는 이런 느낌으로 갈 거고 얘는 이런 느낌으로 갈 거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약간 좀 과장되게 그래프를 좀 그려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얘하고 확연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y는 x 위에 있는 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점들도 존재한다. 그때 너희들이 이걸 어떻게 기억을 했냐면 그럼 이 둘은 전혀 연관성이 없냐? 그게 아니고 자 일부러 지금 약간 과장되게 그린 게 이 y는 x 위에 있는 점하고 얘네들이 또 일직선상에 있다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래 함수가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됐다면 얘하고 얘의 관계 그놈들이 y는 x의 대칭이 되기 때문에 y는 x의 수직인 직선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다시 요 점은 일직선상에 있는 게 아니고 요 만나는 점은 논외로 y는 x가 아닌 점에서 만나는 두 점은 y는 x의 대칭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그 두 점을 연결하면 y는 x의 수직인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좀 더 식으로 표현하자면 얘가 만약에 a, b였다 그럼 얘가 b, a인데 그게 우연히 아니고 마이너스 x 플러스 네모 위에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역함수 미분법 자체를 너희들 1대1 대응을 이해했으면 증가만 생각하면 안 되고 증가할 때와 감소할 때 좀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 또 팁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뭐가 나오냐면 만약에 이런 어떤 상황에 f가 미분 가능일 때 그럼 f 인버스가 미분 가능이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 분명히 선생님이 정규 수업 시간에 한번 몇 번 강조한 것 같은데, 그지? 자, 얘가 미분 가능인데 얘가 아니에요. 그럼 왜 아닌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왜? 그게 바로, 그치, 증가든 감소든 뭐가 있냐면은,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은 y는 x에 대칭을 시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 무한대라는,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 되는 놈이 역수가 돼버리니까 기울기가 무한대가 돼버려요. 기울기가 무한대라는 것은 너희들이 무한 선생님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표현은 되지만 그 상태로 보면은 얘는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기울기가 0이 되는 놈을 y는 x 대칭시키고 그게 무한대가 돼버리니까 얘가 미분 가능인 건 괜찮지만 이놈이 미분 가능이지 않다. 그거에 대한 가일례로 제시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면 만약에 이게 알파일 때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f' 알파도 0이지만 당연한 거지만 여기까지 너희들이 표현하지 않아야 돼. 이 이유는 1대1 대응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1대1 대응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0이 되더라도 부호변화 생기면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도함수의 부호변화 생기면 안 된다는 거야. 어딘지 아시겠죠?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선 역함수 미분법을 너희들이 좀 구하기 필요한 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해석을 한 다음에 미분을 하더라도 무조건 미분이 아니고 제발 합성을 해서 x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반대로 또 g fx가 x가 됐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정리를 하자면은 자 이런 어떤 표현들이 있어요. 이제 문제 자체가 fx가 이렇게 1대1 대응이에요. 반대 증가가 되겠죠. 그때 t가 되는 누군가를 찾아라 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gt로 표현됐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gt를 x에다 집어넣었을 때 이게 일종의 합성이야. 합성. 오케이.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는 게 아니고 gt를 fx에다가 뭐 했더니
합성을 했으니 t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흐름도 괜찮고 여기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도 좋다. 또 만약에 이게 fx가 1대1 대응을 만족했다면 교환 법칙까지도 설명할 수 있다는. 또 그 이유를 다시 좀 얘기하자면 만약에 fx가 1대1 대응이 아니야, 그지? 그러면 t가 되는 놈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역함수로 치면 누구를 gt로 가져갈래? 그걸 결정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안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1대1 대응이 돼야지만이 gt가 유일하고 그렇게 되면은 교환을 해도, 그러니까 교환 법칙을 성립해도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풀이 과정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면 여기 둘 중에 하나를 컨택을 해서 미분을 한다면 어떤 미분을 하면 된다? 합성함수 미분만 잘하면 돼. 이게 끝이야. 이게 끝.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저랑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다만 분명히 여기서도 얘기했지 선생님. 자, 만약 이런 구조상 G 프라임 뭐 A를 물어봤다. 면 누구부터? GA부터 구하려고 해라. 왜냐면 원래 함수도 알려줄 거고 그놈의 역함수인 꼴에 해당되는 놈은 숨길 테니까, 맞지? 그러니까 원래 함수를 알려줄 테니까 얘를 모른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부터 찾으려고 노력을 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FK가 A가 되는 놈을 찾아서 원래 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에서 그래서 뭘 집어넣으면 A가 되냐 그 K를 찾아. 그럼 자연스럽게 요 놈이 A가 되는 거고 얘가 이게 되겠지? 그렇잖아. X에다 K를 집어넣어서 A가 됐다는 뜻이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요 놈이 원래 함수의 미분계수의 역수가 되거든. 이게 흐름이야. 그래서 억지로 공식처럼 외우지 마시고. 괜찮아요? 그래서 정규 수업 시간에서 이 내용 다시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 봐봐. 이제 1번부터 한번 좀 보면은 이제 문제풀이 몇 개를 좀 하면서 다시 한번 좀 해볼게요. 괜찮니? 이제 안 적었는데. 자, fx가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선을 넘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래프 모양이 어떤지 한번 좀 파악을 해봐야 돼. 왜? 미분 가능하고 역함수의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그죠? 대략 이 그래프를 여기 이런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래프 기능이 아니니까 이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였냐면 2차 함수가 얘가 곱해졌을 때는 이 함수의 판별식 t도 확인해야 되고 이놈의 도함수인 놈의 판별식도 확인된다 그러잖아요. 기억나요? 네, 그럼 그래프 대응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걸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1대1 대응이라는 게 확인하는 게 먼저고 그러면은 F 인버스가 존재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근데 갑자기 G 10분의 X 플러스 8 F 인버스 X가 그게 F 인버스 X래. 그러면 그래프 증가함수가 맞아요. 아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촬영 중인데 지금 참 틀려서 내가 수정 인정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 봐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그럼 이놈의 역함수를 구해서 얘 구하면 되겠네? 라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봐봐. 너희들 이거 역함수 과연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존재하는 건 확인했어, 그지? 감수함수고 존재하는 건 확인했는데 그럼 역함수 구할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가 그래. 역함수를 구하지 못하는 상태로 줄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봐. 어차피 G1이라는 걸 0이 줬지. 이건 사실 착한 건데 만약에 내가 여기를 안 알려줘도 G1이 0이라는 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냐면 F0이 1인지 확인할 수는 있죠. G1이 0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과연 F1은 0입니까? 이건 아니죠. 서로 역함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시 그럼 이 G0은 왜 줬을까? 봐봐. G1이 0이라고 줬어. 그거 왜 줬지?
이거 했을 때 뭘 집어넣는 얘기야? 2를 집어넣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G1이 0이 맞다면 F 인버스 2가 0이 되는 거 인정?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괜찮냐라는 거야. 다시 묻겠습니다. 0 집어넣어서 2가 맞아요? 그러면 이런 거 확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냐면은 만약에 이 문제를 똑같이 낸다면 선생님은 이렇게 줄 거야. 이렇게 문제 줬어. 저렇게 문제를 내도 틀린 게 아니야. 너희들이 저 이런 행동을 통해서 K가 2라는 걸 찾아줘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다시 지금 이 문제를 착한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2를 안 주고도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미분부터 하지 말고 상수를 왜 줬는지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그럼 역함수 구하는 게 아니라고 했으면 뭘 해야 되느냐? 이제는 너희들이 이런 풀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지금 뭐 했어요? 역함수를 구하는 걸 차라리 포기를 하고 상대적으로 여기에 fx를 집어넣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얘를 fx에다 집어넣었다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양쪽에 f를 씌운다라는 표현으로 너희들은 알고 있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f 프라임 g 그 다음에 얘 미분하니까 g 프라임 그 다음에 얘 미분이 10분의 그러니까 이걸 너희들이 충분히 합성함수의 미분법에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 됐습니까? 사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미분을 못해서 문제를 못 푼다는 느낌보다는 저런 풀이의 해석이 안 되면은 그지? 그게 어려워지잖아. 그래서 1번 상징의 문제인데 괜찮아요? 자 1번 풀이 됐죠?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한번 내일 한번 풀어보시고 자 3번도 봐봐. 3번 3번이 좀 좋은 문제예요 또. 역함수에서 막 거창하게 너희들이 뭔가 막 새로운 공식을 만든다 그런 느낌보다는 원래 알고 있는 수준, 다시 합성을 통해서 상등함수를 만들고 그놈을 가지고 미분한다. 합성함수 미분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도 자, 주어진 가의 조건으로 A, B는 좀 구해줘야 되거든요. 먼저 한번 자, 지금 원폭이 워밍업 한다 생각하시고 스몰 A, 스몰 B를 한번 구해줄까요? 구해보십시오. A, B 구했습니까? 좋아. A, B까지 구했다면은 이제 나에 대한 해석을 할 건데 나는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이게 X라고 했으면 서로 역함수하기가 맞아요. 그죠? 근데 그게 F 프라임 X니까 아직 이게 여기까지만 봐도 역함수에 대한 워딩은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뭐냐면은 HX가 F 인버스 X 곱하기 GX를 했기 때문에 비로소 이때 이제 역함수의 존재성을 확인해보면 맞다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 맞아요. 그럼 증가함수 그지? 그러면 얘하고 얘의 관계가 역함수 관계가 아닌데 HX는 도대체 뭐냐? 몰라요. 여기까지는 이 HX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런데 물어보는 질문은 뭘 물어봤냐면은 H 프라임 2를 물어봤다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지금 봐봐. 기본 루틴은 다 똑같아요. H2를 먼저 구하려고 노력을 하란 말이야. 그 말은 뭐냐면 X에다 2를 집어넣을 거야. 그지? 그러면 F 인버스 2 그러니까 얘가 1이 되는 거예요. 얘가 1이 되는 거예요. 얘가 1. 맞죠? 얘가 1. 그 다음에 G2. G는 X에다 뭘 집어넣어 또? 1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맞죠? 무슨 말이 돼요? 그러면 F
네. x에다 1 집어넣은 거, 쟤는 1 집어넣은 거고, 얘도 뭐 1 집어넣은 거 맞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얘가 2가 되기 위해서 x에다가 2를 집어넣는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그 숫자,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뭐 문제가 지금 이상하잖아요. 함수 곱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문제는 사람 저걸 의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자, 봐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내가 지금 이것까지 구하는데 좀 방향을 정할 수 있을까라는. 자, 봐봐. 선생님 봐봐. 그냥 이거 미분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봐. 얘를 이거 한 방이면 너희들 이해가 될 거야. 우선 여기까지 납득이 돼요? 나 지금 뭐 한 거지? 그렇지. x에다가 fx 집어넣은 거야, 그지? 그래서 얘가 자연스럽게 x가 되는 역함수 관계니까 맞죠? 그리고 뒤에 곱해지는 요 놈이 이 나의 조건에서 f'x로 바뀌면은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너희들이 x에다 뭘 집어넣을까 이제 생각을 해. x에다 뭘 집어넣어?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얘가 자연스럽게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의도하는 거야. 여기서 막 숫자를 집어넣더니 막 이상하잖아, 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미분하기 전에 합성을 통해서 미분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준다. 이게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전혀 역함수를 구해서 문제 푸는 문제는 없다. 거의 단 한 문제도 없다고 보자. 오케이. 자, 이거 좀 해주시게. 아니, 괜찮아? 미분을 하더라도 너희들 이걸 미분해야 돼.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미분해? 뭘 어떻게 미분해? h 프라임 fx 합성함수 미분만 하면 된다. 그럼 얘는 또 f 프라임 x 플러스 x f 더블 프라임 x니까 숫자 x에다 1 집어넣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럼 다 준 거야 어떻게 보면. 오케이. 그래서 3번까지도 침착하게 해보시고, 자, 한 문제는 좀 풀어보겠습니다. 4번 이게 예전에 한번 비슷한 문제 푼 적이 있었는데 봐봐, 약간 독특하죠. fx의 역함수가 아니고 f2x의 역함수를 gx로 했습니다. 그죠? 합성할 때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4번만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4번은 너희들한테 맡겨보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야. 지금 너희들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자연스러운 과정을 그냥 선생님이 소개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좀 어려운 문제는 좀 뒤에 있으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이거 잠깐 몸 좀 풀어봐. 지금 어려운 거 아니고 다시 지난 수업에 했던 거 복습하면서 좀 이따가 지난 수업에 했던 문제도 좀 풀릴 거거든요. 괜찮아? 번 풀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4번. 4번 다 풀었죠? 4번이요. 4번 풀이 빨리 해줘? 답을 내가 안 준다 그때? 그러니까 여기 요거만 좀 주의하면 돼요.
fx 역함수 gx잖아, 그지? 이거 어떤 합수는 하든 상관없는데 선생님은 약간 안에 있는 함수를 알고 있는 함수로 주는 편이거든요. 그때 합성할 때 이거 잘하셔야 돼요. ex가 아니고 x라는 거. 그러면 거기 보면은 gx가 이제 1,a에서 접선의 기울기 뭐라 그랬는데 x에다가 그러면 뭘 집어넣냐면 이게 1이 되는 숫자를 집어넣어야 돼. 근데 f가 1이니까 그래서 1을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a는 1이 되는 거고, 그럼 미분을 하더라도 얘에서 미분을 하게 되면 g 프라임 f ex f 프라임 ex 다시 2가 곱해서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합성이 지금 3번이 돼버린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얘 g 프라임 어차피 얘가 1인 거고 얘는 1 집어넣으면 f 프라임 2가 1이니까 얘 또 1이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야. 1. 그럼 이제 a가 이거고 2분의 1 나누면은 b가 이거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런 데서 간단한 문제지만 이런 데서부터 지금 그 루틴대로 문제를 푸니까 자연스럽게 흐름이 왔잖아요. 억지로 뭔가를 끼워 맞춘 그런 풀이가 아니고 그냥 합성을 해서 자연스럽게 역함수가 읽혀지도록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5번은 너희들 또 풀면 되고 6번 한번 봐보고. 6번이 좀 별표를 치고 이 문제가 시조새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역함수 미분의 거의 그 웅담? 아, 웅담이 아닌데? 웅녀? 웅녀가 맞나? 우리 건국 신화. 아, 맞지? 곰이 사람이 돼서 이 한반도가 생긴 거 아니에요? 당군시전하잖아, 당군시전하잖아. 봐봐. 그러니까 거의 얘가 그 역함수 미분법 문제 시조새 역할을 하는 거야. 시초입니다, 시초. 그러니까 봐봐. 무슨 얘기인지 보면은 이때 처음으로 이제 거기 보면은 x 좌표가 블라블라 하면서 ft, t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때부터 이제 x 좌표에 ft라는 함수를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3차 함수가 만약에 1대1 되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와 f'을 해보면은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5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자, 지금 프라임 f업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 값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3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야. 근데 너희들 얘를 미분해서 0이 되는 걸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얘는 그런 대로 구할 수 있지만 얘는 분수꼴이라서 이걸 집어넣는 거 쉽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그걸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략 얘가 41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일부러 뭐라고 그랬냐면 t가 41보다는 작아. 그러니까 세 점에서 만나는 건 자명하고 그때 만나는 점들 중 얘를 가장 큰 놈, 얘를 가장 작은 놈 이렇게 하자라고 한 거예요. 가운데 점은 뭔가 있겠지만 그지? 관심은 없어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결국 누가 관심이 있냐면 가장 큰 놈, x좌표가 가장 큰 놈과 x좌표가 가장 작은 놈. 자, 공교롭게도 저 문제가 수능 문제인데 그에 저와 아주 유사한 문제로 논술에서 또 한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거의 최초의 시도다 보니까 문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논술에서 낼 정도였다는 얘기지. 자, 봐봐. 이제 그러면은 너희들이 막 여기서 막 괜히 어렵게 생각을 하니까 이 문제가 좀 까다로운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뭐냐면 말 그대로 x좌표의 ft라는 걸 표현했잖아요, 그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번 써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가장 단순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냥 시킨 대로 한 거예요. x좌표에 ft 집어넣어도 되는데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함수라는 느낌보다는 x좌표에다 ft를 집어넣었더니 그게 t가 됐다라는 이 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시작됐고 역함수라는 단어는 아예 쓰지 않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ht가 뭐냐 그랬더니 의미상으로는 두 간격, x축의 두 간격에 t를 곱하겠다. 그 정도까지야, 그지? 그리고 또 뭘 물어봤어요? 오케이? 그래서 계속
이런 문제들이 계속 선생님이 앞에서 계속 눈에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누구부터 구하라? HO부터 구하려고 하셔야죠. 그러니까 미분하기 전에 이런 함수값을 구한다는 생각을 해야지만이 t에다가 5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 맞죠? 자, t에다가 5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지금 이 상태로는 인수분해도 안 되고 뭐도 안 돼요. 근데 t가 5일 때만큼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야. 뭔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저 봐봐. 다시 물어볼게요. 봐봐.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쌩으로 하면 3차 함수니까 이제 될 것처럼 보이고서 인수분해 하겠지만 안 나와요. 그럼 인수분해 포기해야 돼. 그러면 근을 구하는 건 포기하는데 갑자기 얘가 5가 됐다 그러면은 안 되는 놈이 희망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그니까 바로 가면은 자, t가 5를 집어넣으면은 뭔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별로 치환했을 때 별 상승 플러스 2별 제곱 마이너스 15 별이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다시 별이 묶어지면서 별 제곱 플러스 2별 마이너스 15는 0이 되니까 별로 치면은 0도 되고 마이너스 5도 되고 3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누구일 때? t가 5일 때만 성립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t가 5일 때 다른 건 몰라도 가장 큰 놈은 3이 되는 거고 가장 작은 놈이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가운데 것도 물어봤다면은 선생님은 0이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이게 흐름이야 이게. 딴 거 없어. 너희들이 원래 알고 있는 수준에서 크게 뭐 복잡한 형태도 아니고, 맞죠? 그러면 내가 뭐 한 거냐면 HO를 구하는 과정에서 얘가 5, 그 다음에 요 간격이 8, 그러니까 5 곱하기 8 이것도 구한 거예요. 항상 이게 역함수 미분이든 아니든 큰 틀은 관계식을 찾고 그 관계식에 대한 미분계수를 구하는데 그 이전의 질문, 그 미분계수에 맞는 함수값을 구하지. 그래야지 너희들이 이런 풀이도 나오는 거고 이제 드디어 뭐 하는 거야? 자, 이 식을 미분할 준비는 된 거니까 이때 잘해야 된다. 이때. 요걸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미분할 때만큼은 이 풀이의 마지막 단추거든요. 첫 단추 중요하죠. 근데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당연히 전체적인 문제를 풀기 힘들지만 잘 깨우는 그 단추가 마지막 을 또 잘못 깨면은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 옛말에 속담 이런 말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르다. 무슨 뜻이에요? 김경일 얘기해. 구슬치기를 해라? 그 이야기가 있잖아. 어? 이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노비였나? 어쨌든 어떤 한 양반 어떤 부잣집에 일을 하는 그 노비가 이제 그 집 주인이 옛날 그 조선시대 노비가 있잖아요, 그죠? 노비제가. 그래서 주인이 이제 너 자유를 줄 테니까 그동안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너 저 창고에 있는 구슬을 네가 깨워라 라고 했어요. 마지막 임무를 맡긴 거야. 그랬더니 A라는 사람은 열심히 이제 동아줄을 이렇게 막 얇게 해가지고 구슬을 이쁘게 잘 깨놨어. 이제 마지막 주인이 내린 또 일이니까 잘 마무리를 하고 이제 매듭을 짓기 위해서 근데 이제 어떤 한 B라는 노비는 이거 오늘 마지막인데 뭐 이제 나는 이거 일을 하든 안 하든 자유인데 뭐 그래서 대충 이제 동아줄도 괜히 대충 꺼니까 막 이렇게 굵어. 그러니까 구슬을 넣으니까 이제 잘 안 들어가. 근데 뭐 마지막인데 어때? 그랬더니 얘는 그때만 해도 구슬이 좀 약간 귀한 진주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었던 거지. 오케이? 나 아빠 A라는 노비는 막 한 100개를 깼어. 이제 뭐 얇게 잘 깠으니까 잘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두 번째 B라는 노비는 한 10개 정도밖에 안 했어.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맡으면.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그 주인이 자, 이제 그동안 일한 일값이다 하라는 거야. 이걸 가지고 나가서 잘 살아라 그랬어.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이 이야기가 좀 재미가 없어졌는데 어쨌든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구슬을 안 해주면 뭐 하냐고. 그걸 자기 거라고 만들기 위해서는 마지막 그 매듭을 잘 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 과정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못하면 틀리잖아. 이해됐죠? 자, 그리고 나서 봐봐. 자, 5 집어넣을까, 그지? 근데 실제로 얘가 5가 아니라는 거잖아. 뭐예요? 아까 구해놓은 이 함수값이 이제 여기서 힘을 발휘하는 거죠. understand? 그러니까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얘가 3. 그래서 9, 3, 27
플러스 12 마이너스 15에 대한 f 프라임 5가 되겠지? 그래서 f 프라임 5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3을 빼니까 24분. 오케이?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봐봐. gx도 선생님이 지금 풀이는 안 했지만 gx도 같은 맥락에 똑같이 오다가 마지막 요 놈이 이제 뭘 집어넣으면 돼? 그렇지. 그러니까 gx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니까 125, 75,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5에 g 프라임 5는 1. 풀이는 똑같은데 그 결과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봐봐. 저걸 한번 이 과정을 관계식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새로운 걸 미분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이거 미분할 때 ft 마이너스 gt 플러스 t f 프라임 t 마이너스 g 프라임 t니까 이제 아까 구해놓은 요 놈은 여기다 각각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고, 맞죠? 그다음에 얘는 아까 구해놓은 함수가 또 의미가 있고, 오케이? 풀이에서 하나도 놓칠 만한 게 없다. 다 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역함수 미분법의 어떤 풀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나름 의미 있었던 문제니까요. 이거 좀 체크를 해주시고, 자, 쭉 넘어가서 이제 계산을 너희들 좀 해보시고, 자, 9번을 이제 마지막으로 별표를 치고, 자, 요거는 지금 풀어주면 좀 너희들이 기억을 잘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9번을 별표를 치고, 이게 그래도 30번 문제 중에 역함수를 가장 잘, 역함수 느낌을 가장 잘 살려주는 문제니까 참고하시고 이번 숙제를 해가지고 오십시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9번은 너희들이 이건 팁입니다. fx가 굉장히 복잡해, 그지? 그럼 무슨 함수야? 라고 물어보면은 어떤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분수 함수인 건 보이니까 그건 생각하고, fx는 어떤 함수야? 어떤 성질을 가진 함수예요? 기함수이면서 동시에 감수하는 함수다.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역함수만 막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9번 좀 별표를 치고 문제 풀어올 때 그거 좀 잘 생각해서 한번 가죠. 자, 이제 10번부터는 그래도 지난 수업 때 한 부분이 쭉 연결되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문제에 대한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자, 너희들이 번호를 불러주면 내가 그 문제를 좀 풀어드릴게요. 14번 또 18번 20번 괜찮아. 한번 해봐. 괜찮아. 또 다 됐어요? 자, 나름 30번들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 14번부터 볼게요. 자, 다시 문제 풀기 전에 다시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관계식 중요합니다. 한 거의 문제 풀이 한 7, 80% 차지하니까 중요하죠.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 중에 관계식 만들었지? 함수값 구하고 미분계수 구하고 요 그 절차를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림이 안 그려져도 뭐 없어도 괜찮은데 그래도 그릴 수 있다면 좀 그려놓고 방향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fx가 x분의 lnx라는 함수인데 양형식 t에 대하여 길이가 t인 직수.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문제를 해석을 해보면은 길기가 t인 놈이야. 그놈의 x좌표를 gt 이렇게 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봐봐 이 문제가 y좌표가 t인 놈의 x좌표를 gt 그렇게도 낼 수 있는 거고 살짝 그런 관계식에서 말 한 끗 차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지. 그럼 봐봐. 자, 이제 선생님 봐야 돼요. 기울기를 구하는데 gt. 다시 해서 gt를 집어넣고 미분하는 거야. 미분한 다음에 gt를 집어넣는 거야. 그런 말을 멘트는 지난 수업 시간에 했잖아요. 너희들 그 순서부터 잘 정해야 돼요. 나는 얘 기울기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지? 아, 그러니까 순서상 f'x가 x제곱분의 1-ln x 인정? 그걸 해놓고 gt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gt제곱분의 1-ln gt가 되면서 그놈이 t가 되는 관계식이 첫 번째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말 하나하나가 좀 약간씩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 집중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미분할 준비는 끝난 건 맞지만 아무래도 너희들은 요 상태로 미분하기는 좀 부담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제 경험을 좀 어느 정도 선생님은 좀 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너희들한테 하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GT를 구한다, 완벽하게 구하려고 하면 좀 스트레스가 되겠지만 대충 미분을 하기 좀 편한 수준까지를 간다. 이건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우선 됐죠? 이게 우선 1달러 관계식 만드는 것은 끝났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무조건 미분하지 말고 뭐 하자 그랬죠? 함수값 구해야 돼, 그지? 그러니까 G 프라임 이름을 물어봤으니까 GA라도 구해야 돼. 그럼 GA가 뭐냐 봤더니 이제 지금부터 봐요. GA는 그냥 쉽게 주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원점에서 곡선의 근 접선의 기울기가 A라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하고는 또 별개로 원점 0,0이라는 놈에서 접선을 그어.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림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부러 얘를 좀 다른 기울기를 좀 줄게요. 이 얘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뭐냐면 원점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그게 기울기가 A가 됐지, 순서상. 그때의 X좌표가 뭐다라는 거. 이게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A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바깥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다시 해서 얘하고의 평균 변화. 그게 바로 뭐야? 오늘 아마 여기까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접선의 방정식에서 너희들한테 했던 평균 변화과 순간 변화의 관계. 오케이. 다시 0,0과 GA, FGA. 다시 해서 GA분의 GA, LNGA가 바로 평균 변화. 0,0과의 기울기. 그놈이 미분한 놈에다 A 집어넣은 GA 제곱 1-ln GA 그리고 그게 A가 됐다. 이게 지금 저건 관계식이 아니고 A를 구하는 하나의 특수한 상황인 겁니다. 원점에서의 접선을 껐더니 그 기울기가 A가 됐다. 그거에 해당되는 특수한 상황. 오케이? 이해되죠? 그러면 A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온 거냐면은 ln-GA가 1-ln-GA가 됐고 그때 GA가 루트 2가 됐다는 거지. 괜찮아요? 괜찮죠? 그러면 GA만 구한 게 아니고 그때 A도 여기다 뭐 루트 1을 집어넣어도 여기다 루트 1을 집어넣어도 상관없으니까, 그지? 지금 다음 지금 안 거지. 지금 여기 이거 풀었어? 오, 그래서 안 듣고 있구나. 오케이. 자, 우선 두 번째 과정까지 이해됐습니까? 아직 우리는 미분 계속하는 게 아니고 A 구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야, 알았어. 분위기가 너무 다운돼서 선생님.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냐? 자, 정작 이거는 A를 구하는 행동이 꽤 길어. 근데 정작 우리가 미분할 대상은 누구야? 아까 보인 관계식 이거잖아요. 오케이? 우리가 이제 비로소 J를 미분하는 게 마지막 GT분의 G'T는 GT 제곱 ET GT G'T가 된다는 것이다. 이거 마지막을 잘해야 돼. 나머지 장기상 너희들이 A 집어넣으면 알 수 있으니까, 그지? 자, 돌이켜보면은 올해 수능 27번, 그러니까 3점 마지막 문제 있죠? 그 정도가 이거보다는 조금 쉬운 범위, 좀 쉬운 수준에서 나온 거야. 근데 풀이하는 과정이라는 게 모든 게 다 동일해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미분법 문제는 안 나오지 않아. 반드시 나오는데 그 난이도를 어느 정도까지 해서 나올 거냐,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충분히 학교 선생님들이 내기 딱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니까 14번째 이렇게 또 장기선 좀 생각하고 18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18번 적절하게 역함수도 살짝 끼워 넣으면서 문제를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학교 선생님들이 내시는 문제에서 모의고사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냐면 이미 꽤 수준 높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든 거예요. 평가원이랑 수능은 교수들이 내기 때문에
꽤 수준 높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딱 선생님들이 변형하기도 딱 좋고. 오케이? 새롭게 만들어낸 문제는 여기 총한 23, 4문제 보나? 한 20문제, 대략 20문제 중에서 한 두세 문제, 두 문제 정도? 그 학교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모의고사나 수능 특별 나온 문제를 가지고 변형을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어쨌든 18번은 그림이 있으니까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야. 그림이 있으니까. 근데 자, 그림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잘 봐봐. 이 문제에서 이 출제자가 원하는 거 뭐냐면 x축 위에 t, 0이라는 점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놈과 가장 가까운 놈을 곡선에서 찾으라는 얘기야. 그죠? 흐름상.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곡선 바깥의 점인데 곡선 위의 점에서 가장 가까운 걸 찾으라. 그때 바로 우리가 하는 게 여기보다는 여기 어딘가의 점에서 접선이 있는데 그 놈의 뭐한 거? 수직이 되는 놈을 찾아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모르는 점이에요. 그죠?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놓은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점을 찾는 거야. 그때 그 점의 좌표가 S, fs. 굳이 쓰자면 요거인 거고요. 맞죠? 그럼 그때의 기울기는 여기까지 너희들이 수트에서도 배웠던 약간 뭐 전문용어로는 법선이라고 하는데 약간 법선보다는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상태의 그 점이 바로 곡선에 가장 가까운 점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자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자, 그러니까 뭐 한 거냐면 계속해서 좀 반복되는 풀이들이 나오니까 잘 봐. 괜찮아요? 요거 잘해야 돼. 저거 또 순간 방식은 저 그냥 는 해버립니다. 평균 변화율과 얘가 같다고 는 해버려요. 그거는 접선의 방식을 구한 거잖아. 그게 아니고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의 수직이 평균 변화율을 구한 거죠. 괜찮죠? 자, 다만 이거를 아직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정리한다. 이거는 순서상 맞지 않습니다. 좀 이따 정리하긴 하겠지만 순서상 요 정도까지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찾아야 돼? 그때 관계식 중에 그 s가 최소일 때 fs의 값을 gt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쓰고 가야죠. 이거 좀 밑에 살짝 쓸게요. 자, 얘들아, 자 집중하셔야 돼. 집중.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 미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라고요. gt가 화난 거 아니야? 화난 거. 화를 평생 살면서 화를 한 번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 얘가 2s s니까 이게 gt. 그럼 얘는 g 프라임 t? 이게 아니잖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gt로 바꾸는 거 괜찮아. 그러면 이것도 뭔가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g 프라임 t가 아니고 g 프라임 t에 또 ds 분 dt. 이미 식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져.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은 요 두 개를 그냥 요 두 개를 독립적으로 놔두고 그리고 풀이 진행하세요. 괜히 억지로 여기에 있는 놈을 gt로 바꿔서 s를 t로 바꾸려고 하는 순간 정리도 안 되고 복잡하고. 오케이. 하나 첨언을 하자면은 이걸 나중에 미분하는데 불편하니까 그래서 뭐까지는 해줬냐면은 2s 플러스 s에 2s 플러스 1이 넘어가가지고 넘겨주면 s는 t. 요 정도까지는 s하고 t의 식을 정리한 거지, 그지? 근데 그 이상은 의미가 없다. 괜찮아요? 그래놓고 실제로 물어보는 질문도 잘 왔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뭐 한 거냐면 GT의 역함수. GT도 구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놈의 역함수인 H'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때 이제 앞에서 연습하는 그 흐름을 잘 생각을 해봐. 그럼 H1부터 구하려고 하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그 H1이 별인데 그 H는 GX하고 역함수 관계니까 G 별이 1이 되는 거고 맞죠? 그럼 G 별이 1이 됐다는 얘기는 얘가 1이 되기 위해서는 S가 뭐냐라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럼 S가 0이니까 S도 0 집어넣어. 그러면 또 얘가 1이 되고 얘는 2가 되고 얘는 0 사라졌죠, 그죠? 그러니까 별이라는 T가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별이 2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맞겠죠, 그죠?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함수값이니까.
그러면 얘는 이걸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야 이게. 역함수는 구하지 않았지만.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분할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렇게 가볼까요? G 프라임. 자 이제 여기서도 너희들이 선택을 하는 거야. T로 미분할래? S로 미분할래? 그런 것도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음함수 미분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지? 미분 변수에 자유롭다. 오케이? T로 미분해도 S로 미분해도 상관없어. 어떤 G 프라임 T가 2의 S승 플러스 1 T로 미분했으니까 DS DT를 붙여줘야 된다. T로 미분. 오케이. 그러면 얘는 S에다 0 집어넣을 거니까 그런데도 괜찮아 그지? 난 얘를 구해야 돼. 그걸 바로 요 식에서 찾자는 얘기야. 그럼 저거 미분하면 2S 플러스 1 저 미분했으니까 제곱 뒤에까지 해서 미리 그 다음에 2S 플러스 S 2의 S승 플러스 1 여기가 이제 뭐야? 여기가 DS DT가 붙고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흐름이 너희들이 이렇게만 만들어놔도 좀 길고 복잡하지만 충분히 너희들이 할 수 있어요. 얘는 2가 되는 거고 M이 여기서 구하면 되니까 0 집어넣으면 2, 4 플러스 1 여기까지 1 6분의 1 그럼 G 프라임 2가 3분의 2가 구한 거니까 3 하면은 좀 길고 30번이겠지만 30번 아니고 29번인 것 같은데 수능 문제는 아니고요. 다시 또 얘기를 하자면 선생님은 여자한테 미분 잘해서 문제를 잘 푼다 이런 느낌보다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 루틴을 스스로 해 나가죠. 그래야지 나중에 이런 것도 잘 풀면 논술도 영향을 줄 거야. 논술 문제들이 다 사실 이런 어떤 수준의 문제로 조각조각 해서 문제를 내니까. 오케이? 이건 됐죠? 자, 20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0번은 근데 이제 좀 다른 영역이라서 여기까지 우선 이해됐습니까? 자, 물론 이거 지금 요구만 가지고는 안 돼. 지금 몇 개 또 연습을 좀 계속 시킬 건데, 이제 그 사이에 뭐 이런 문제들로 사설에서 문제를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나중에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수능 기간에서 좀 풀어내야 될 거고요. 20번은 이제 좀 이런 문제들과 좀 결이 다른 문제라서 요거 좀 봐보겠습니다. 요걸 하나 따로 좀 필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영상을 좀 다시 한번 좀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항함수에서 아주 중요한 성질 하나가 있어요. 아예 조식 자체를 좀 외워주고 가는 게 좋은데, 자, 무조건 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게 의미하는 게 뭔지 그 설명을 좀 해볼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결론은 이런 관계식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x-a k승의 블라블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 식의 결과가 의미하는 게 바로 이 x-a라는 놈의 인수, 차수를 뜻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걸 증명할 건데요. 괜찮아요? 자, 증명이다 증명. 요건 좀 필기하는 거 잠깐 멈추고 선생님 하는 과정을 잘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간단히 얘기해서 만약에 얘가 0분의 0분이 아니고 k가 0이야 0. 그러면 분자는 0이지만 굳이 얘가 0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k의 영수, x-a의 영수이면 a에서 0, 그게 영승이 되어버렸으니까 그지? 0이 안 된다. 흐름도 맞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fx를 0분의 0꼴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정리를 하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다음 함수를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쓰는 거 잠깐 멈추고 요거 쭉 먼저 설명을 좀 들어봐. 그러니까 뭐냐면은 a라는 인수를 다 얘한테 줘버린 거야. 그럼 얘는 이제 더 이상 a라는 인수를 안 갖는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나름 프라임 x를 해석을 해보면 n 이거기 때문에 맞죠?
그럼 도함수까지 한번 해본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식은 뭐냐면은 분자는 여기에다가 x-a를 곱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원래대로 차수를 돌려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얘는 차수가 오버되는 거죠. 그리고 분모는 그대로 fx를 그대로 깔면 되는 거니까 x-a의 n승 gx 그대로 깔았다는 얘기는 잘 생각을 해봐. 0분의 0꼴이지만 얘가 0으로 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 차수가 더 크다. 그러니까 알아서 얘는 0으로 날아간다. 이게 우리가 또 그동안 극한에서 근사값 이런 최저 차이에 계속 이런 얘기를 했던 거니까 맞죠? 그러면 얘는 0으로 날아가고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남는 건 이게 증명 과정이고 저런 풀이들의 과정, 풀이들의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증명하는 과정 자체가 풀이 과정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선생님이 얘기해 오신 것은 그러다 보니까 봐봐. 이 n 그러니까 얘를 하나 들어주면 잘 들어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x가 2로 갈 때 이 말은 최소 fx는 x-2라는 인수를 3승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놈의 수렴값으로 이놈의 차수를 결정한다. 반대로도 얘를 몰라도 얘를 알려줄 테니까 요 놈의 극한값을 구하시. 오케이? 그렇게 해라도 너희들이 이걸 3으로 가져갈 수 있다. 양쪽 다 되는 거예요. 좀 이해되세요? 주의식이 뭐가 있던 거. 그렇지. 뒤에가 뭐가 있든가 상관없어. 대신 x-2의 인수는 안 가져야 돼요. 여기는. 또 x-2를 가지면 얘가 또 4승이 돼버리니까. 이해하시겠어요? 한 번만 더 써줄까? 선생님이 뭐 한 거냐면 여기에는 좌변의 식도 역수를 취했지만 그지? 우변도 역수. 그러니까 뭐냐면 수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면은 그 분수꼴의 수렴 값은 역수가 된다는 걸 자명한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제 이 식 잘 봐봐. 이 식을 선생님이 어떻게 이 문제가 풀 거냐면은 잘 보셔야 돼요. 좀 지울게요 이제. 자, 혹시 필요하면 이때 지금 좀 필기를 하고 아니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니까요.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요. 꼭 그렇게 뭐 증명 과정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니까 필기를 괜찮아요. 포인트 하나 잡아주면 돼요. 미분해놓고 차수를 맞추기 위해서 x-1을 곱했다고 생각하면 되고 x-1을 곱하는 순간 미분되지 않은 놈은 차수가 더 커져버리니까 그지? 알아서 0으로 날아가고 남는 게 누구냐? 근데 x-1을 곱하면 아래는 곱한 거 퍼센트? 아래는 fx는 그대로 원래 함수로 가는 거야. 그대로 원래. 그래도 수식 있었는데.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f'(x를 구한 다음에 위에는 x-1을 곱해서 분자에 올리고 얘는 fx 그대로를 밑에 분모에 깔고 이런 뜻이니까. 저기서 모양을 살짝 바꿔도 웬만하면 저런 어떤 증명 과정을 해보면은 아 이게 0분의 0꼴의 극한과 여러가지 어떤 미분계수와 연관이 돼서 오케이. 자 이제 봐봐 이제. 자 그러니까 1번을 보면 제 20번입니다. 1번을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먼저 한번 써볼게요. x가 1로 갈 때 x-1의 라지 f'(x) 그럼 라지 fx ln x잖아 그지? 그러니까 로그 미분법에 대한 워딩을 한 거야. 근데 의도적으로 결국 출제자는 뭘 물어보고 싶은 거냐면 라지 f'x가 fx분의 f'x니까 이게 3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맞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최소 fx, 다항함수 fx는 x-1의 3승이 가야다. 그러니까 봐봐. 4차 함수를 표현하는데 이미 봐봐. 발랄라
x의 4승, ax의 3승으로 출발하는 거하고 얘하고는 거의 백두산 차이지. 백두산에 뭐가 있어요? 백두산에 뭐가 있어? 백두산 대부분 천지 아니 천지? 천지 아니야? 그렇지. 하늘 그럼 나 내가 좀 장난하잖아. 백두산 천지잖아. 천지 차이야. 천지 차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문제를 풀면 못 푸는다니까. 그러면 나머지 너희들은 이게 뭔지 모르지만 4차니까 그지? 나머지는 1승만 이제 채워주면 되는 거야. 저 1승을 어떻게 채울 건지 한번 또 프리에서 찾아보자. 오케이? 그럼 봐봐. 이제 두 번째 식은 먼저 라지 gx가 로그의 성질상, 자 밑에 여기다 먼저 쓸게요. 라지 gx가 ln의 성질상 gx 괜찮아요? 괜찮죠? 자 그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잘 봐봐 이제 g'x는 gx분의 g'x 괜찮죠? 아직 자 분모 지금 뭐 별거 없어. 그냥 g'x 이거 미분해서 분모에 깐 거잖아. 그 다음에 분자는 fx 미분해서 분자에 깔았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자 여기서 답 x를 0으로 보내면 얘가 어떻게 되지? 잘 생각해. x를 0으로 보내면 얘는 어떻게 되지? 그치. 얘는 0으로 가는데 얘가 1로 가잖아. 무한대 아니야? 무한대? 탄젠트 역수니까 맞아 안 맞아? 근데 봐봐 얘가 무한대로 갔는데 그럼 만에 하나 얘가 수렴해 버린다면 얘는 무한대로 갔는데 얘는 수렴해 버리면 이미 탈락이지. 그러니까 지금 얘가 4분의 1로 수렴하려면 최소 얘가 무한정이니까 얘도 무한대 같은 속도는 유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가 x를 0으로 볼 때 무한대가 됐다는 얘기를 다시 물어보면 분모가 0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사차 함수의 나머지는 0으로 보낼 때 0이 돼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납득이 돼요? 자, 문제 어려운 문제 맞아. 어려운 문제 맞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거 실제 수능 문제도 아니고 평가 문제거든요.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자, 봐봐. 그러니까 우선 이해됐어요? 자, 다시 얘 무한대로 가니까 얘도 같은 무한대로 가져야 돼. 그래서 분모가 0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x를 0으로 보낼 때 0으로 가야 되니까 x의 1승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fx는 4차 함수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gx의 해석만 남았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풀이들 보면은 우리가 수트에서부터 해왔던 풀이가 뭐가 있냐면은 위아래 다 x를 곱해 수렴 가는 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비로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아까 이거 없었다면 무한대인데, 그지? 같이 x를 곱했기 때문에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또 이 모양과 크게 다르지 않아. a가 0인 거랑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요 놈도 얘가 x의 1승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1이 된다는 거야. 지금 이 식이 좌우 다 된다고 그랬으니까 맞죠? 정확하게 이것도 된다는 거야.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게 어디로? 4분의 1이 되는데 3일 수밖에 없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식을 통해서 이제 gx도 x의 0에 3승을 가졌다는 거고, 그지? gx는 3차 함수로 끝난 거니까 이게 gx의 완성이다. 자, 근데 뭐 처음에 저 풀을 저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풀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근데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자, 이거 선생님이 그 학교 내신 문제로 한 3번, 4번인가 본 것 같아요. 문제 되게 딱 좋거든. 극한만 1이 아니고 2로 바꿔도 되고, 또 0이 아니고 3으로 바꿔도 되고, 그죠? 그런 것만 바꿔도 돼도 결국 이 식의 큰 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식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떤 질문이든 가능하다.
근데 저걸 모르면 이 문제 풀이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딱 좋은 문제죠. 저걸 알면 쉽게 풀리는 문제죠. 이렇게 숫자를 갖고 어떤 응용을 해도 넣으면 되죠. 자, 우선 미분법 정리가 되는데 괜찮아요?